빨간색으로 되어진 이 집기한 이러한 상태, 이런 상태를 원인으로 해서 고통이 일어난다. 이 메커니즘입니다. 자, 그럼 이 집기하는 모든 이 가래는 무엇 때문에? 바로 이 무명 때문에 그런 가래가 생긴다는 거예요. 무엇은 무엇이다라는 심리학에서는 그 스키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고정관념, 고정된 믿음들, 그것을 그 무명을 바탕으로 이런 가래가 생기고 그 가래를 바탕으로 만족이 안 되면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메커니즘으로. 이게 지금 12연기를 다시 한번 재구성한 거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고통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지금 6, 7강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뿌리부터 캐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가 뭐라고요? 무명이라고요. 잘못된 신념체계라고요. 그 신념체계를 무명에서 어디로? 명의 세계로 전환을 하는 거라고. 위자라고 하죠. 무명에서 명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현자들, 성자들, 그리고 현명한 자들이 하는 행위가 무명에서 명으로, 어리석은 자들, 악인들은 명에서 무명으로 전환시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가장 원초적인 답은 나의 잘못된 믿음에서 건강하고 원인과 결과 바른 믿음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여러분들이 행복으로 가는 정답입니다. 그래요. 오해가 풀렸어. 오해하는 것이 무명이고 이해하는 것이 명인데요. 이해를 통해서 나오는 작용이 뭐라고요? 오해를 통한, 무명을 통해서 나오는 어떠한 것이 뭐냐면 업이 업. 근데 이해를 하면 나오는 것이 그건 업이 아니고 그걸 법이라고 그래요. 법. 그 힘이 강하면 법력이 있는 사람이다. 오해가 많으면 그 사람은 업력이 깊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명을 바탕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빨리어로 담마라고 합니다. 범어로는 다르마라고 하죠. 담마. 무명을 조건으로 업이 생기고 명을 조건으로 법이 생긴다. 법을 보는 자 열애를 볼 것이다. 법을 보는 자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담마 토크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담마 토크고, 그게 힘이 많으면 법력이 있는 사람, 그걸 말하는 사람은 법사라고 하고, 담마입니다. 이 담마를 조건으로 생성되는 것은 바로 오치원에서 추착이 빠진 청정한 오온입니다. 청정한 오온이다. 자, 삼법인에서 사베 상카라 두카라고 했죠. 모든 까르마는 고통이라고요. 근데 세 번째 사베 단마, 모든 단마는 뭐라고요? 무한, 안았다. 그리고 그것은 다 안았다는 열반이라는, 행복이라는 겁니다. 사베 단마는 행복이다. 그걸 멸이라고 하죠.
멸할 멸자 빨려로 니로다 라고 합니다. 분석하면 니 없애다라는 말입니다. 플러스 루드 막다 명사어미. 그래서 어떤 막는 장애가 없다. 그것을 멸이라고 합니다. 멸. 장애가 없는 상태, 있는 그대로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요 라는 상태, 있는 그 여실 직연인 상태, 불이의 상태, 그런 상태가 바로 오치원에서 취가 빠진 그냥 있는 그대로 오온인 상태. 이것이 예전 성철 스님이 말씀하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거예요. 그것이 오온이고, 산을 짓고 물을 지으면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고, 그것이 오치원들이죠. 이 행복의 상태, 열반의 상태가 이루어진 까닭이 뭘 것 같아요? 어떤 가래가 아니고 세상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생기짓고, 바르게 정진하고, 바르게 마음챙김하고, 바르게 선정이 들고, 그런 성숙한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열반에 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8정도, 8가지의 바른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길, 빨리어로 마르가. 이것은 어근이 무르그, 무르그. 무르그 플러스 무르그는 사냥하다라는 말입니다. 사냥하다, 명사원이. 뭐 수행하는 어떤 방법, 사냥하는 방법, 수행하는 방법, 그런. 그리고 팔정도 도가 되는 근본 이유는 오해가 풀려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모든 걸 바르게 이해했기 때문에 팔정도가 나옵니다. 그 팔정도를 따라서 행복인 멸의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뭐 설명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과의 소통이 어려운 거죠. 자, 일단 1페이지는 완성을 했는데요. 9기 때 들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사유를 하시는 건데, 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의 그 구조론이 바로 사성제입니다. 질문을 한 10분 정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처세론. 자, 다 백지 상태로 놓고 그렇게 질문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았는데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지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까라고 판단했을 때 그 어떻게의 구조론이 바로 고진멸도의 지금 상태인데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이것이 고통이죠. 고통의 원인이 집이죠. 집. 그리고 행복한 상태가 멸이고 행복으로 가는 길이 도입니다. 이 네 가지를 고진멸도 해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사성제라고 하는 겁니다. 사성, 네 가지 성스러운 말씀. 고통의 소멸로 가는 큰 구조론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세세한 내용들이 이 8종 8가지 길이 이제 좀 쉬었다가 이야기할 8가지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에 큰 구조가 고지멸도 사성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혹시 덜 됐다라면 이해를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 10분쯤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1대1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고통에 소멸되는데 보탬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언론은 질문하시라고요. 그리고 저런 식으로 해서 보통 해결되겠어? 라고 또 의문이 또 따지시고 그 일을 하자는 거잖아요. 제 말을 경청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도움을 받으라는 이야기죠. 자, 어떻게 살 건지 큰 아웃라인 아시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저 강경구님이 채팅창에 질문 주셨어요. 예, 강경호님이 생존에 필요한 본능적 욕구도 가래에 해당될까요? 생존에 필요한 본능적 욕구. 음. 어, 이게 단마유자라고 하죠. 법과 업이 있는데 본능적인 욕구에도 어, 기본적인 까르마가 장착되어 있죠. 어, 그래요. 이제 그 까르마를 보고 지금 여기서 내 업을 갖고 있는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최선이잖아요. 그것이 선법이겠죠. 선법. 그러니까 이 몸 자체가 업덩어리잖아요. 몸 자체가 업덩어리. 그렇게 윤회한 거예요. 생존에 맞게 되어진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 본능이 모두 다 아, 법이겠느냐라고 판단하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완성된다는 것은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는 그런 경계로 꾸준히 간다고 생각을 해요. 어, 그렇게 가야지 온전한 것이지. 까르마가 되어진 어떤 그 패턴대로 내가 지금 여기에 산다고 해도 그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다. 아, 그렇게 보여지는데 우리 강경훈이 지금 말씀 못 하시잖아요. 좀 이렇게 좀 그 문답을 하면 이렇게 계속 좀 이어질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청정한 몸이 있고 청정하지 못한 몸들이 있잖아요. 뭐 어비라 한다라면 뭐 토끼의 몸뚱아리가 있고 뭐 승냥이의 몸뚱아리가 있죠. 승냥이는 뭔가 계속 해치지 아니하면 못 살아가는 그런 업이 있잖아요. 근데 승냥이의 그 업대로 사는 것이 감각적 본능으로 한 것이 그것이 선법일 것이냐 이런 질문일 수가 있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다. 그건 아니다. 그래서 그 몸도 청정해지고 마음도 청정해지려면 수많은 세월 동안 그렇게 항상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말하고 행동하려는 노력 속에서 몸도 청정해지고 마음도 청정해지고 단마로 향한 길로 갈 수 있겠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 네. 부처님 오도송이라고 음, 알려진 그 글귀가 부처님께서 이제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음, 말씀하셨다고 전해지는데요. 음, 음. 그러면 이 몸뚱아리라는 자체가 그러니까 무언가를 내가 아닌 생명을 잡아 먹어야만 유지가 되는 업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런 업까지도 모두 남김없이 없어져야 진정한 어, 최종 해탈이다. 음. 결과일까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유여열반, 무여열반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패턴을 남겨놓고 깨달음을 얻으면은 남김이 있는
남음이 있는 열반이라고 하고 온전히 까르마까지 다 없어진 열반을 갖다 무여열반이라고 하죠. 남김이 없는 열반이라고 하죠. 이치로 깨달아서 그 상태. 근데 까르마는 있어. 업은 있어. 그것이 유여열반이라고 하고 다 살아있는 상태면 조건이 다 살아있는 상태면 유여열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지금 이런 논의에서 이제 그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에서 벗어나는 경계를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인데 우리는 또한 언어로서 있다 없다라는 말로 또 지금 같이 논의하는 거잖아요. 이게 업이 다 사라져야지 만약에 성불한다라는 말로 되어버린다라면 업이 있다에 떨어져 버리잖아요. 어. 우리 강경우님 이제 그 질문하신 이제 그런 문제들이 그 있다 없다 그런 문제들과 함께 그 결부된 그런 이제 그런 문답 같습니다. 음. 그래 뭐 거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뭐 별로 그리 혼란스럽다고 생각지는 하지 않았지만 지금 전달하는 방식에서 지금 좀 매끄럽지 않다라면은 사유를 좀 더해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문제들을 이야기할 때 무척 혼란스러울 수 있는 것이 아, 그런 단마의 문제를 유무라는 언어로 같이 이야기를 하고자 할 때 그게 혼란스러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죠. 그 소수점이라는 범주의 문제를 자연스러라는 언어로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할 때 표현이 다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단마 열반을 이야기를 하는데 업이 사라지고 업이 존재하고 있다 없다는 개념으로 유무라는 개념이 아닌 실제의 경계를 다 설명해 내는 데는 또한 한계가 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하시겠죠? 지금 제가 설명 깔끔하게 지금 다 지금 안 됐습니다. 안 됐지만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범주가 단말을 이야기할 때는 유무에 걸리지 않는 경계고 까르마는 유무의 경계에서 탐진치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맞죠? 어. 그래서 우리 단말을 이야기할 때 이 까르마를 갖고 있는 우리 언어로서 다르마를 갖다 전부 다 설명해 내고는 싶지만 범주가 다른 문제라고. 범주가 다른 문제라고요. 음. 그리고 우리 강경호 님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셔서 저도 지금 깔끔하게 지금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저도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고 깔끔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유하는 기회를 또 주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문제들이 뭐 얼마나 많이 토론을 했겠어요. 많이 토론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고 그런 문제들에서 제가 이제 보통 하는 답변들이 그런 범주론을 저는 이야기하고 그런 문제 토론에서 이제 해결을 해왔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다투고 있으면 단마의 범주와 깜마의 범주가 다른데 그걸 갖다가 똑같은 범주인 것으로 놓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라고 제가 토론을 정리를 했던 적이 많아요. 많은데 이제 제가 질문을 받다가 보니까 또 그런 딜레마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사유를 해서 다음 시간에 좀 깔끔한 답을 할 수 있으면 저도 또 발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문제는 그 정도로 일단은 놔두고 자, 오늘 하고 다음 시간에 할 문제들이 지금 이 교학적인 것 말고 여러분들 자신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 질문을 했었을 때 그 질문들이 나의 지금 현실을 보고 현실에서 고통의 원인을 보고 그리고 그 원인을 그 고통의 원인과 그 고통의 원인을 소멸하면은 내가 행복해지는 것을 관찰하고 그 행복해지는 실천을 하는 이 사성제라는 메커니즘으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통찰하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강경훈님 말고 또 다른 분이 이제 이해가 이 구조 자체가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을 좀 누가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비신 보살님은 지금 이 메커니즘 충분히 공감하죠? 충분히 공감하죠? 좋습니다. 우리 하영이님 충분히 공감하시죠? 네,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이면희 보살님 충분히 공감하시고요. 좋습니다. 그래요. 한 5분 쉬었다가 2교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죽비 한번 치고. 5분 쉬겠습니다. 네. 지금 그 5분 쉬는 시간입니다. 지금 안녕 보살님, 네, 5분 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그 강경구 님이 질문을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많이는 아니고 조금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제 견해대로 한번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훈님, 강경훈님과 이야기를 지금 하려는 아직 안 들어오시네. 자, 그럼 강경훈님 입장하시면은 그 이야기 하도록 하고, 두 번째 시간은 그 고지멸도의 그 팔정도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사유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가지 바른 길. 이제 고통의 소멸로 가는 길이죠. 행복으로 가는 길을 보도록 합니다. 여기서 8정도인데요. 1번에서 5번까지가 일상의 수행이고요. 그리고 6번부터 8번까지가 수행처 수행입니다. 일상에서 바르게 사는 방법과 또 수행처를 정해서 바르게 사는 방법, 그 두 가지로 분류시켜서 됩니다. 자, 첫 번째, 바르게 사는 방법이 어디에서 공부한다고요? 지금 여기에서, here, now에서 공부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몸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법당을 어디라고요? here, now라고. 지금 여기에서 여기 현재의 상황을 바르게 보라. 그것을 우리는 정견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바르게 보는 방법이 뭐죠? 감각기관이 몇 개가 있어요? 6가지잖아요. 강경호님. 그 조금 전에 강경호님 그 질문했잖아요. 질문하셔서 제가 뭐 이것저것 좀 집중이 안 된 상태에서 질문받아 제가 조금 당황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고 제 입장에서의 최선의 답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질문이 뭐였냐면은 생존에 필요한 본능적인 욕구가 가래냐 아니면 그것이 단마냐 이제 그런 이야기잖아요. 무척 민감하고 첨예한
뭐 어떤 자리에서도 불교인들이 만나면은 첨예하게 한번 토론해 볼 수 있는 그런 재밌는 주제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보통 그런 토론들을 많이 봤죠.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보통 많이 했던 답변들은 그 범주에 대한 답변으로 어,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직접적으로 이제 그런 토론을 제가 말리기는 많이 했는데 그런 질문을 제가 직접 받는 이제 경험을 우리 강경호님이 한번 해서 제가 음, 생각을 하고 지금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자, 중생의 몸 자체가 오치원이잖아요. 오치원, 까르마로 생겼잖아요. 인간의 까르마로 생겼는데, 불교에서 열반은 뭐냐면은 사성제를 보면 열반이래요. 맞죠? 부처님이 제시한 답이 사성제를. 그럼 나의 고통의 조건을 보고, 고통의 원인의 조건을 보고, 그리고 열반의 조건을 보고 그 길로 가는 길을 가면 그것이 열반이라고 지금 제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이 가래가 있고 이게 열반이다라는 것은 말일 뿐이지 말에 떨어지면 가래가 있고 열반이 딱 있다라는 데 떨어져 버리잖아요. 맞나요? 그건 유무에 떨어지는 방편적인 언어라고요. 근데 부처님 제시하신 것은 어떤 거냐면 그 조건을 보고 조건의 소멸로 가는 길을 가는 그 히어나오에서 팔정도를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열반이라고 제시를 한 거예요. 자, 봅시다. 내가 잘못을 학생이 했어요. 숙제를 안 해왔어. 그래, 한 학생은 거짓말 치려고 해. 그럼 지옥이잖아요. 근데 한 학생은 숙제를 안 해온 까르마를 지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체벌을 받고 정말 반성을 하고 다음부터 안 그러겠다 결심을 하고 있으면 그 자체가 열반이라는 거예요. 매를 다 두드러 맞고 나서 열반이 든 것이 아니고 이게 그 까르마를 업을 끌어안고 열반에 들어간다는 거죠. 답변이 됐나요? 샤카무니가 제시하신 그 답변이잖아요. 있다 없다에 떨어진다라면은 업이 있고 업이 다 천 가지 업이 다 소멸된다면 열반에 들어간다는 논리는 있다 없다에 떨어진 방편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업을 소멸하면 좋다라고 이야기하겠죠. 어떤 컨셉에서는 그 말이 맞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강경호님이 지금 이야기하신 그 컨셉은 유무에 떨어지지 않는 지금 답변을 요구하는 지금 컨셉이에요. 맞죠? 업을 짓는 것이 열반이에요. 업을 안 짓는 게 열반이에요. 라는 질문이 왔을 때는 업을 짓지 않는 게 열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그 범주에서는 그 답변이 맞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식욕, 수면, 모든 그런 본능 욕구가 욕망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담마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는 있다 없다의 개념이 아니고 모든 까르마를 있는 그대로 보고 까르마의 그 조건을 보고 소멸로 가는 그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열반이라는 그 답변을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이게 팔정도가 바로 열반이라는 이야기죠. 얘가 되면 하트 한번 주고 얘가 안 되면 가위를 딱 쳐버리고 어, 자, 거기 제 말이 이해가 되신 분이 있으면 한번 저기 또 말씀을 해 보시고 제 말이 안 맞는 것 같아 반론도 이제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반론을 제기하도 지금 너무너무 지금 좋은 질문이에요. 그리고 토론장에서 논란거리가 많은 이야기입니다. 승려들끼리 만나서도 이거 가지고 며칠 동안 토론할 수 있어요. 음, 그러면 음, 저희들은 흔히 음, 이, 이 업을 언제 다 소멸시킬까? 이 고통이 음, 언제 다 없어질까? 음, 그 없어진 상태가 음, 진짜 열반이겠지 음. 생각하잖아요. 예, 지금 스님 말씀은 그 업을
그러니까 업이 있어야 열반이 있고 그것이 함께 있는 거고 내가 그 업을 다 끌어안고 음. 그 상태 그대로 열반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자, 보세요. 그래서 앞에서 업을 다 소멸의 열반에 간다고 그 컨셉은 중국에서 그걸 상종이라 상. 어떤 상이 있고 상이 소멸한다. 그 유식 불교가 그런 컨셉이야. 근데 상 자체에서 내가 팔종도를 행하면 그 자체가 열반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종이야, 성종. 그 중국 불교가 이제 성종, 공종, 상종이 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정서가 아픈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죠? 끌어안아주는 것이 맞죠? 인지 장애가 생겼을 때는 그가 바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맞죠? 행동 장애는 보상과 처벌해 주는 게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따로 뭐가 있는 게 아니고 병이 있을 때 약을 주는 게 열반이죠. 그죠? 그래서 중학생의 어떤 사람이 업이 있는 게 좋습니까? 업을 소멸하는 게 좋습니까? 업이 소멸하는 게 좋다라고 대답을 한다고. 근데 대학생이나 대학원이나 어떤 궁금을 물을 만한 사람이 물어본다라면 그것은 옛날에 그 수에서 말했던 방편이었고 본래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꽃 이제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는 것이 본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번뇌를 끌어안고 열반으로 들어간다고 이야기한다고. 그게 이제 성종이라고, 성종. 그래서 보통 상종은 유식이라는, 그 다음에 집착을 깨는 컨셉은 공종은 중관학이라는, 그리고 있는 번뇌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법화경, 화엄경 내지는 선종에서 밀교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런 컨셉이라고. 이게 어떤 것이 딱 불교라고 고정시키려는 순간 있다 없다 경계에서 단말을 이야기하려는 우를 범하는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불교학을 한 사람들 중에 같이 토론하더라도 끊임없이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런 주제인데 제가 5분 동안 정신을 차렸거든. 좀 전에는 막 그 강의하다가 제가 당황해서 했는데, 자, 병이 낫는 게 응병여의학이 목적이라고. 편안해지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병에 따라 아무리 배탈일 약이 좋다고 두통 걸린 사람한테 배탈약을 주는 게 정답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수준에서는 업을 짓는 게 좋냐, 업을 안 짓는 게 좋냐, 그게 궁금한 수준 사람에게는 업을 짓지 않는 게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근데 그 수준을 넘어간 사람에게는 그 방편이 아니고 본질 들어서 이야기를 한다고. 본질 들어서 이야기한 것이 바로 팔정도라고. 고통이 있든 없든 어떤 상황이든 그 사실의 조건을 보라. 조건생으로 내가 존재한다는 모든 까르마들이 있겠지. 그리고 우치는 존재하겠지. 그걸 본다고. 그리고 그것의 원인을 보고 그리고 그 원인이 소멸된 상황을 내가 짐작을 하고 그러고 나서 원인을 소멸하는 일을 하는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그대로 열반에 들어가는 거라고. 연꽃 진흙 속에서 바로 연꽃 피는 거라고. 그래서 생사즉 열반이 되는 거라. 그게 군도덕이 없이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시무도에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황소가 하얀소로 변하잖아요. 황소일 때는 방편설법이라고. 근데 하얀소로 변할 때는 방편을 쓰지 않고 있는 것 여실직연하는 방법으로 이야기한 거라. 그것이 선종, 화음학, 법화학 그런 컨셉이라고요. 밀교. 그렇죠? 업이 있는데 업을 소멸하라는 것은 업이 따로 없죠. 근데 업이 있다라고 전제하고 법문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업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조건생인 것이 불과해. 따로 없앨 만한 업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있다 없다에서 이야기하는 자리가 있고 사실은 있다 없다 있다는 것도 조건생 없다는 조건생 조건 생멸에서 팔정도를 행하는 설법으로서 진흙 속에서 열반이 진흙 속에 연꽃이 피어나는 경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다고.
근데 지금 강경호님이 지금 질문한 것은 본질을 이야기한 거라고. 업을 짓는 게 좋습니까? 아니요, 좋습니까? 라고 누가 물었다면 저는 업을 안 짓는 게 좋다라고 대답할 거라고. 그 컨셉에서는요. 근데 지금 강경호님이 물어본 컨셉에서는 본성을 드러내서 이해한 것이 맞다고. 이해를 하시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거기에서 정신만 차리면 열반이라고. 따로 닦을 것이 없다고. 닦을 것이 없기 때문에 무수이수 닦으면 닦음이라 한다고. 또 길 없는 길이 한다고. 그걸 선종해서 이야기하고 법화천태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거의 갑자기 그런 질문을 딱 하셔가지고 제가 그 유무의 경계에서 답을 갑자기 하려니까 앞뒤가 잠깐 당혹스러웠다고. 5분 동안 정신 차렸습니다. 자, 진 나가고요. 또 끝날 때쯤 해가지고 이 문제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진도 나가겠습니다. 야, 근데 이 이야기 하다 보니까 30분밖에 안 남았네. 자, 그러면 30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판서를 다 하면은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설명을 많이 못해요. 그러니까 이 판서된 것은 제가 사진 찍어서 올려둘 테니까 설명하는 식으로 30분 동안 진도를 나가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이 팔정도라는 것은 이제 뭐죠? 사성제에서 도성제를 도성제. 고통의 원인을 소멸하는 길이에요. 이것 자체가 팔정도 자체가 열반입니다. 행복이라는 말이에요. 팔정도 자체 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어떤 행복이 따로 있지 않다고. 팔정도 하는 게 윗바사나라고. 윗바사나. 위가 분리해서 바스보다 아나 ing예요. 윗바사나 하는 행위가 열반이라고. 어떤 상태가 아니라고. 그런 그 과정의 그 상태를 과정의 그 일련의 상태를 열반이라 한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정견인데요. 정견인데 있는 그대로를 바르게 보는 거예요. 자, 바르게 보는 것은 몇 가지로 보겠어요? 인간이 몇 가지로 볼 수가 있나요? 눈으로 모습을 보아보고, 귀로 소리를 들어보고, 코로 냄새를 맡아보고, 혀로 맛을 느껴보고, 몸으로 촉감을 느껴보고, 마음으로 개념을 생각해보고. 이 6가지 말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루트가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지금 여기 현재 상황을 바르게 보라. 6개로 보는 거예요. 그걸 오해를 하면은 고통이고 바르게 보면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는 노력이 바로 윗바사나 수행이에요. 위가 불리하다. 그리고 바스가 보다 ing가 현재 진행형. 6가지를 보는 거예요. 6가지를 보는 게 윗바사나의 수행이에요. 그걸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면 바르게 행동을 못 하겠잖아요. 반응이 안 되겠잖아요. 야구를 할 때 공을 자세히 봐야지 때리는 거잖아요. 탁구도 마찬가지고. 상황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일 해결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을 하려면 바르게 보아야 되는데 그 바르게 보는 게 아무리 많아도 이 6가지 범주에 들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윗바사나 수행할 때 이 6가지로 한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보았을 때 그 6가지 본 그 상황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통찰하는 것이 정견의 내용이에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제가 말한 문장이 맞나요?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라는 말이 맞나요? 틀리다고 생각하시는 분 말씀 손 들어봐요.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죽습니다.
이 명제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참? 거짓? 참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숨 안 쉬면 죽잖아요. 문제 원인을 보고 숨을 들어 마셔서 폐로 들어와서 산소를 갖다가 적혈구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포들이 먹고 사는 거잖아요. 영양소도 빨아들여 가지고 포도당으로 만들어서 보내는 거잖아요. 한시도 쉬어버리면은 세포들이 다 썩어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어져 있는 메커니즘은 되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은, 직장에 안 다니면은 살 수가 없잖아요. 직장에 다녔던 결실이 재산이 있든지 아니면은 재산이 없으면은 직장에 다니든지 그러는 거잖아요. 아무리 재산이 있어도 그 은행 일을 안 보면은 물건을 못 사잖아요. 그렇죠. 뭔가를 해야지 사는 거죠. 그래서 팔정도라는 것이 현재 상황을 보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근데 그 문제는 항상 있다. 가만히 있으면 몸은 썩잖아요. 썩지 않도록 씻고 숨쉬고 음식물 섭취하고 운동하고 병원에 가고 그런 일 끊임없이 하잖아요. 모르면 안 되니까 또 학교 가고 배워서 또 직장 취직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와 원인과 해결 방법을 보는 것이 정견의 내용입니다. 그게 정견의 내용이에요. 자, 정견의 내용에서 질문 있으면 하세요. 그 다음에 정사유를 이야기할 거예요. 바르게 사유한다. 자, 그렇게 바르게 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이 맞겠어요? 자, 정견이 문제를 보고 문제 원인을 보고 소멸을 하는 방법을 봤어요. 그러면 사유는 어떻게 하면 문제 원인을 소멸할까?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야겠죠. 그 일을 하는 것이 정사유라고. 근데 그 전제가 있어요. 자, 전제만 쓸게요. 전제가, 그 사유가 첫 번째, 악의가 없어야 돼. 누굴 해코지 하려는 마음이 있어야하면 그것이 바른 해결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어떤 누구를 해코지하는 말과 행동을 하면 안 돼. 악의는 마음가짐이고 해코지는 행위죠. 문제 해결할 때 이러한 이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을 제외하고 문제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문제 해결할 때 푸틴도 악의와 해코지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악의 해코지가 있으면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다. 자, 세 번째, 정어죠. 바르게 말하라. 자, 정어의 내용이 뭐라고요? 문제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정어예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첫 번째, 그 해결하는 말이 거짓말이어서는 안 된다. 해결하는 그 말에가 사기치는 말, 과장된 말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말에 이간질 해가지고 내가 이익을 얻으려고 해서도 안 된다. 양설중재 금일참회 그렇게 하죠. 이간질 해서도 안 된다. 그 해결하는 말에 욕설, 뭐 강하게 소리치고 욕설하는 거.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질리도록 만들어서 이익을 얻어내는 거. 그런 방법이 안 된다. 악구라고 하죠.
자, 생각도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생각을 하고 말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을 하라는 거죠. 네 번째, 정업, 행동이죠. 바른 행동이라고 하죠. 이 바른 행동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첫 번째, 누군가를 생명을 뺏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살생중죄 금일참회. 두 번째, 누군가의 것을 몰래 도둑질하는 것으로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자, 세 번째, 삿된 음행. 남자에게 접근해서 어떤 뭐 돈을 갈취하든지 여자에게 접근해서 돈을 갈취하는 그 문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일을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게 사음이죠. 이것도 안 된다. 자, 다섯 번째. 정명. 바른 직업이라는 이야기. 바른 직업이라는 것은 직업 뭐죠? 생존하기 위해서 내가 사회적인 관계를 하는 걸 직업이라고 하는 거죠. 앞에서 말한 정견, 정사유, 정업 이렇게 1에서부터 4에서 하는 그렇게 보고 고통의 원인을 소멸하는 그렇게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조건으로 생존하라 이런 말이에요. 생존 방법이 1부터 4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이거 정명이라고 합니다. 정명. 자, 이것이 바로 일상생활 속에서 일상의 수행을 이야기합니다. 자, 부처님 제시한 일상생활 속에서 행복의 조건을 할 수 있는 것 이 5가지입니다. 바르게 보고 무엇을 문제와 문제 원인과 문제 소멸된 상태와 소멸로 가는 길을 바르게 보고 그 본대로 구체적으로 문제 해결을 사유하고 조건이 악의 해코지 안 된다. 그걸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말을 하고 조건이 거짓말, 과장된 말, 이간질, 욕설, 뭐 망어 중재 금일참회, 기여 중재 금일참회, 양설 중재 금일참회, 악구 중재 금일참회 이 4가지가 정어의 조건이에요. 그리고 고통의 원인을 소멸하는 행동을 해라. 조건이 살생하면 안 되고 도둑질 안 되고 사면 안 되고 그 범주에서 바른 행동을 해라. 해결한 행동해라. 그러한 1, 2, 3, 4를 그런 조건으로 한 그렇게 생계를 꾸려가라. 그 정명. 그렇게 보고 그렇게 생각, 그렇게 행동한 조건으로 그걸 해라. 그것을 사람들은 직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해탈하는 방법입니다. 질문 있어요? 6번, 7번, 8번에 이제 수행처를 따로 만들어서 이제 수행을 해서 이것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이제 수행 정진하는 그런 방법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행복해지는 방법을 제가 이야기한다고 하는 그런 날인데 부처님 말씀한 이 5가지의 제언 어때요? 이 주연님 만족하십니까? 지금 대답할 수 없죠? 이전님도 참 뭐 형을 형이라 부를 수 없고 홍길동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요. 참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래도 그런 조건에서도 이렇게
강의 들어오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근데 우리 법인이 보살님은 학교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이제 위치가 있으니까 말할 수 있나 봐요. 학교에도 불구하고 그러신가. 무진이 안녕. 안녕. 합장해줘, 합장 인사. 그래. 그래, 반갑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이 5가지가 일상생활 속에서 열반에 드는 방법으로 이야기했는데 충분한지 아니면 조금 더 질문이 있는지 지금 말씀하실 수 있는, 거기에 우리 안양호 보살님 이제 처음 참석하셨는데 이제 이 예. 5가지를 제가 이야기했는데 예. 어떻게 이제 우리 문성함 식구로서 만족하십니까? 네, 만족합니다. 근데 거의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보통 예. 이야기할 때 예. 정어를 이야기하면 예. 보통 이 거짓말, 과잉된 이것을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게 나왔으니까. 근데 지금 예.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문제 원인을 해결하는 말을 하는데 그 예. 전제 조건을 이 4가지를 제가 말했잖아요. 예. 이건 지금 처음 들어보신 거죠. 예. 근데 부처님의 말씀 해석하는 만민이라는 승려의 말이 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정업도 마찬가지고요. 예. 원인을 해결하는 행동을 하는데 살생, 투도, 사음이라는 그걸 하지 않은 전제 조건으로만 보는 게 맞겠죠. 예. 보통 우리들은 경전을 보면 정업이 뭐냐면 살생하지 않는 행위가 8정도의 정업이라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잖아요. 예. 사성제를 보는 것이 정견이니까. 예. 고통의 원인을 해결하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하고 그것이 사성제의 정사유, 정업이 돼야지 맞겠잖아요. 예. 어디 가셔가지고 만민스님 이렇게 주장을 한다라고 좀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니까 좀 팔정도가 좀 더 뚜렷해진 것 같죠? 예. 그냥 훨씬 와닿습니다. 그래요. 오늘 딱 이 시간에 그래도 딱 들어오신 것이 이거 이제 가실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 이제 6번, 7번, 8번은 이제 내가 이제 따로 수행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이제 수행하는, 지금도 이렇게 들어와서 하신 것이 지금 수행처 수행이잖아요. 따로 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이 수행을 다음 페이지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이 8정도에서 6번이 정진이죠. 바르게 정진하라. 자, 이 정진의 내용, 이제 정진하는 방법을 제가 이제 쓰지 않고 말씀으로 할게요. 이따가 강의 노트를 사진으로 보내드리면 판서하시 바랍니다. 자, 이제 장소를 정해서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좌선하게 적당한 시간과 장소를 정한 후 그 도량을 깨끗이 청소하고 평좌를 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앉아서 이제 현재 떠오르는 생각들을 간섭 없이 그대로 바라봅니다. 세 번째, 떠오르는 생각들 중에서 내가 욕심 부리는 것, 화내는 것, 고집 부리는 것, 그런 말과 행동, 마음을 반성합니다. 네 번째, 거기에서 그 마음들에서 내가 감각적 욕망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누굴 해코지할 악의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내가 게으른지, 해태 혼침, 내 얼마나 들떠 있는지, 들뜸 후에, 그리고 내 얼마나 인생에서 연기법, 오은연기 사제에 대한 존재와 구조와 가치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확신을 갖지 않고 의심하는지를 점검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 이제 자비관을 실시합니다. 자비관 방법이 앉아서 눈을 딱 감고 자기 자신을 떠올려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상대로 이렇게 누구누구여 고통이 없기를 행복하기를 이라고 합니다. 마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를 대상으로 누구누구여 고통이 없기를 행복하기를 이라고 합니다. 3번째는 나랑 친한 친구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누구누구여 고통이 없기를 행복하기를. 그 다음에는 얼굴만 아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누구여 고통이 없기를 행복하기를. 마지막으로 오장애가 일어나게 만든 대상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너무너무 싫은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그를 용서를 하는 거죠. 그도 한 명의 나약한 중생임을 관을하고 누구누구여 그들 용서하노니 고통이 없기를 행복하기를.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오장애를 점검하고 또 있으면 또 자비관을 합니다. 그래서 자비관을 계속하면 이제 감각적 욕망과 악의 해태 혼침 들뜸이 많이 가라앉습니다. 그게 정진의 내용이에요. 자, 정진이라는 것은 위리아라고 그러는데 그 경전상 어떻게 했냐면은 선법을 증장시키고 불선법을 소멸시키는 노력을 하는 게 정진이에요. 그것을 제가 이렇게 5단계로 제가 안내를 한 겁니다. 그게 정진이라고요. 안 좋은 마음을 없애고 좋은 마음을 증장시키는.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바르게 명상하라. 정념이죠. 바를 정자, 생각자. 인도 말로 사띠를 번역해서 생각념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명상 주제를 정합니다. 이제 들뜨는 마음이나 안 좋은 마음을 싹 가라앉히면 이제 편안하죠. 편안하고 명료합니다. 그 상태에서 명상 주제를 정합니다. 마인드풀 명상에서는 어떤 그 전명상이나 등감 내림 그런 것들 하죠. 명상, 종명상, 음악 명상 좋고요. 어떤 대상을 하는 게 명상 주제를 정하고 명상 주제에 내 마음 평안히 마음을 두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2번째, 명상 주제를 마음을 두려고 그랬는데 그것 아니냐 생각들이 떠올리기 시작해요. 그게 망상이죠. 내가 하고자 하는 건 명상 주제잖아요. 근데 그것 말고 다른 게 떠올라요. 그것이 뭐냐면은 나의 욕구, 불만과 상처예요. 현실에서 도피하려고, 회피하려고. 그것이 일어나면 피하지 말고 그 기억들을 대면하는 거예요. 대면. 3번째, 대면하면 사라져요. 사라지면 다시 명상 유저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만약에 깊은 까르마는 사라지지 않거든요. 사라지지 아니하면은 그냥 기억만 한 후 다시 명상 일부로 돌아옵니다. 자,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 이제 산매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산매. 근데 이 과정이 3번과 4번의 그 과정이 하루가 될지 3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사람마다 다 달라. 이제 그 산매를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은 한이 없어져야 돼. 트라우마가 많은 상태는 산매가 불가능해요. 3년 앉아있어 트라우마가 있고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산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산매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를 막 원망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치료하지 못하고 산매에 들어가는 것은 유사산매고요. 그건 산매가 아닙니다. 많은 큰 것들을 다 용서하고 난 다음에 자비로운 마음이 됐을 때 대상을 마주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은
뭐 때문에 삼면제 아냐면은 삐띠라는 현상이 와요. 삐띠라는 현상은 들뜸이 아니고요. 버피라고 하죠. 단말을 있는 그대로 사실 보면은 기쁨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법을 보는 즐거움이라고 해요. 버피. 들뜸이 아니에요. 들뜸이. 달콤한 꿀을 먹고 있을 때 기쁨이 아니라서 그게 아니라 단말을 볼 때 일어나는 아주 상스러운 기쁨의 현상이 있어요. 그걸 삐뜨라 그래요. 그걸 이제 경험을 한번 해보면 이제 선정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삐띠가 일어난 그 다음에는 두 가지가 일어나요. 몸의 빠싸디, 마음의 빠싸디, 경안해져. 몸이 경안해진 것은 보통 동양에서 말하는 기혈이 다 뚫려요. 기혈이. 밀교에서 말하는 차크라가 싹 열려. 몸이라는 것은 마음과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까르마가 있으면은 그 까르마가 몸뚱아리에 다 달라붙어요. 그 심화가 되면 그 병이 생기는 거야. 암도 걸리고 병이 생기는 거예요. 까르마가. 그 병이 마음의 병, 몸의 병, 또 사건으로도 와. 까르마라는 것이. 근데 이제 삐띠가 생기면 사건도, 이게 그 환경도, 만나는 사람이나 사건도, 몸도 마음도 기혈이 뚫려. 그 몸의 경안, 마음의 경안이라고 해요. 그걸 이제 경험하게 돼요. 어떤 조건으로? 상처를 치유하고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되면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 삐띠 경험해 보신 분이 있어요? 거기 지금 수행자들 중에서 삐띠, 경안, 빠싸디 경험해 보신 분. 함부로 손들지 말고 잘 생각해요. 그게 이제 오늘 이제 강의를 듣고 잘 생각을 해봐야 한번. 근데 이 삐띠를 한번 경험을 해야지 선정수행이 이제 되는 건데, 이 삐띠는 마음의 상처를 그대로 두고 절대 들어갈 수 없고요. 상처가 치유된 다음에 눈빛이 자비로운 상태로 간 상태에서 다가오는 현상이 삐띠라는 현상입니다. 너무나 모두를 사랑하기 때문에. 비슷한 경험들이 뭐냐면은 정말 좋은 마음으로 봉사활동 갔을 때 진짜 삐띠는 내 말 상기 없어야 하는데 유사 삐띠가 이제 생겨요. 조건 없이 누구에게 주고 있을 때 삐띠, 그리고 몸이 가벼워져. 내가 누구에게 막 베푸는데 몸이 막 무거운 경험한 적 있어요? 내가 누구 욕을 할 때 몸이 무겁지, 누구를 용서할 때 몸이 막 무거워지나? 그게 삐띠 빠싸디라고. 근데 이거 정말로 수행이 되어서 상처와 미움과 그걸 없애고 모두를 다 사랑하는 마음이 됐을 때 되어지는 삐띠와 빠싸디는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거라고. 그게 정념, 이게 바른 싸띠로 되어지는 그런 기쁨과 경안. 그 기쁨과 경안이 이제 되었었을 때 마지막으로 선정이 들어가요. 선정. 8번 정정이에요. 선정에 들어가는 4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가 초선정이라고 하거든요. 첫 단계가 한자랑은 이따가 사진 찍어 드릴게요. 심, 사, 희, 락이 있어요. 심은 윗닦아, 사는 윗자라라는 빨리어를 한문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윗닦아는 뭐냐면 초선정에 들어가는 조건이 뭐냐면은 다른 데 마음을 뺏기지 않고 명상 대상에 온전히 마음을 주의 전환하는 거예요. 그리고 윗자란 뭐냐면은 그것을 계속 지속시키면서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삐띠가 올라와요. 삐띠. 삐띠가 이거 히어 히. 삐띠. 그리고 수카라는 행복감. 지고한 행복감이 와요. 수카. 필기하지 마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지금 맥락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가 이선정이에요. 이선정인데 이때는 이제 대상을 찾는 그것이 사라지고 희와 랑만 있어요. 삐띠야 쑥항만 있어. 그리고 대상을 온전히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삼선정이 있어요. 삼선정은 삐띠도 윗자가도 없고 윗자가도 없고 삐띠도 사라져. 그냥 온전히 행복해. 그런 상태. 행복하게 대상을 마주하고 있는 상태예요. 마지막에 사선정은 다 사라지고 온전히 대상과 함께하는 평온함만 남아요. 그걸 우백가라고 해요. 평온한 그 마음 상태에서 다시 피드백 되어서 1번 정견이 들어가는 거예요. 상황을 보고 문제와 문제의 원인과 문제 해결 상태와 해결하는 방법을 또 보는 거예요. 이렇게 피드백하는 거예요. 계속 또 수행하고 일상생활하고 또 수행하고 일상생활 계속 이 과정을 하는 것을 정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해탈로 들어가는 방법론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해탈로 가는 방법은 지금 여기 현재 상황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보고 다 보는 건데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와 문제 원인과 해결된 상황과 해결하는 방법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 구체적으로 사유를 내요. 조건이 있죠. 그리고 그 문제 해결되는 말을 내요. 이런 조건으로 그런 행동을 해요. 이런 조건으로 그렇게 내가 생존을 해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또 수행처에 와가지고는 이렇게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만들어서 반성을 하고 정진을 하죠. 그리고 명상 주제를 들고 공부를 해요. 그래서 대상을 온전히 볼 수가 있게 되면 이제 선정에 들어가는 그 경계가 처음에 윗닦아 윗자라 그래서 삐띠숙하가 와요. 이 선정에는 이제 두 개가 사라지고 삐띠숙하, 삼선이는 숙하가 남고 마지막 온전히 선정이 될 때는 우백가만 있어. 그 우백가의 상태로 또 일상생활 속에서 또 현재를 봐요. 계속 이렇게 피드백돼서 계속 마치 더러운 물을 부어서 계속 맑히듯이 이렇게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8정도입니다. 자, 시간은 9시 반에 끝나니까요. 9시 반에 시간이 끝나서 일정을 할 분들이 있으면은 따로 인사하지 말고 그냥 끄고 나가시고요. 지금 질의응답과 단마 토크를 뭐 10분, 20분, 30분 쭉 이어 나갈 테니까 나가실 분 나가시고 계속 이 8정도 고전 사성제 8정도에 대한 단마 토크를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하세요. 이주연님이 채팅창에 질문. 예. 정견을 한다는 건 평균 현상의 구조를 고찰하는 것인가요? 예. 정견을 한다는 것은 평균 없이 현상을 보고 현상의 구조를 보고 현상의 구조를 보아서 해결된 행복한 상황을 보고 행복한 상황으로 가는 길을 보는 것까지 그 네 가지를 보는 것이 정견의 내용이라고. 정견은 경견이니까 사성제를 보는 것 그게 정견이에요. 구조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고통과 문제 원인과 문제 원인 해결된 상황과 이게 해결된 상황을 봐야지 내가 그 확신을 갖고 말하고 행동하겠잖아요. 그죠? 미래를 본 다음에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고통과 원인과 해결된 상황을 직관으로 보고 그 방법론까지 보는 게 정견의 내용입니다. 또 질문하세요. 또 저기 수업 마치고 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또 친구들하고 또 소주 마시고 또 막 울지 말고. 아, 여행보사님이 갑자기 그렇게 해버리면은 의심이 나잖아. 그렇게 일상생활을 된 줄 알고. 아, 그렇게 해버렸네, 오늘. 아니, 그러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말을 하라고, 질문을 하라고. 스님, 나는 이런데 지금 스님 강의로는 전혀 만족이 안 됩니다. 부처님 뭐라고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따지라고. 제자는 나한테 따지라고. 그래, 제가 뭐 변명을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예, 핵전쟁, 음, 지구온난화 음, 뭐 이런 문제들로 저희가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문제들도 이런 메커니즘으로 해결이 똑같죠. 똑같은 거죠. 이게 그러한 문제들이 있죠. 뭐 거기 환경 오염, 뭐 핵정제 위험, 뭐 폭력 같은 거, 그것이 한 몸이 아니고 우리 지구 전체의 몸이잖아요. 그 몸을 보고 그것의 원인을 보고 왜 그러한 상태인 원인을 보고 그 원인을 소멸하면은 어떻게 평화로운 세상이 될지를 갖다가 직관을 알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회운동 정치잖아요. 그런 운동 중에서 이런 승려는 근본적인 견해 자체를 밝히는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작으나 크나 자기 위치에서 자기 직업 안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구두를 닦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구두 닦기 해가지고 그 일에 동참을 하면 도인이에요. 농사를 짓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에 동참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대로 열반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자, 또, 예, 예, 정정진 정념 정정을 음, 쉼터에서의 수행이라고 따로 음, 하셨는데요. 음. 근데 일상생활 하면서도 이런 요소가 사실은 들어가 있고 있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람이 3명 있잖아요. 이제 세 명 있으면은 이 3명 한 단체로 볼 수도 있고 각각 한 사람 볼 수도 있잖아요. 단체로 볼 때는 어, 정이 앞에 있는 5가지 요소와 함께 하는 거고. 근데 한 사람으로 볼 때는 수행이 따로 있고 따로 보는 것이고. 이거 그 총별에 대한 문제 많이 서로가 이야기했죠. 회장님이 다른 분이 이제 들으라고 또 질문하신 것 같아요. 이게 총과 별이 있어요. 이게 총상 별상 그러는데 어떤 문제 사안을 볼 때 전체를 하나로 놓고 해결할 때가 있고 하나하나 요소를 나누고 해결할 때가 있고 근데 그 화음학에서는 그래요. 석가래가 있고 지붕이 있고 대들보가 있고 하나 있죠. 근데 그걸 총칭해서 집이라고 하잖아요. 그 대상을 집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고 하나는 구조를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지금 저는 구조를 중심으로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이 8가지가 한순간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아니 펼쳐놓고 보자라면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총별에 대한 문제. 이 우리 이주연님이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딱 지금 있는데 뭐 말은 못하고 이제 표현은 못하겠고 참 표현의 자유가 없네. 자, 또 이렇게 회장님이라도 막 질문을 막 하세요. 지금 사성제 8정도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해 주시면 도반들이 공감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음, 띠띠
근데 회장님 또 너무 많이 질문 네. 잘해버리면 또 질투한다 또. 이제 거의 생각 잘해야 돼요. 너무 또 많이 또 질투하면은 세상이 또 복잡해져 버려. 이게 이제 회장이 이제 한두 번만 하고 너 많이 하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또 해서 제가 뭔 말인지 알죠? 제가 이렇게 절제 주는 것도 이제 제가 회장 배려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해버리면 안 돼. 자, 다른 분. 아니요, 회장님이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서 스님이 또 보충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더 좋은데요. 예, 이제 이렇게 하시면 좋아하는 분도 있고, 자기가 뭐라고 또 이런 사람도 있고, 복잡해져. 이게 지금 이 정도 질문한 게 딱 맞아요. 거의 더 해버리면 이제 잠잘 때 욕한다, 이제. 자, 또, 다른 분. 여행보사님, 질문. 친구를 위해서. 아니, 두 분 친구거든.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그 강경구님께서 어, 그 질문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거를 이렇게 그 질문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음, 그런 어떤 까르마를 갖고 몸을 가지고 태어난 어떤 한계를 질문을 하신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래요. 까르마를 가지고 이제 살고 있는데 음, 또 해탈 이러면 또 너무 대단하고 먼 것처럼 느껴지고 나는 여기서 먹고 뭔가 이렇게 뭘 잡아먹고 뭘 하고 계속 까르마를 쌓아가면서 사는 것 같고 그래서 음, 그런 어떤 한계에 대한 질문이라고 이해를 했는데 음, 그러니까 스님께서 답변하실 때 그런 카르마를 같이 갖고 있으면서 진흙탕에서 연꽃을 피우듯이 그 자리에서 열반을 설명을 하셨잖아요. 음, 그래서 그거랑 연결해서 지금 팔정도 강의를 다시 듣다 보니까 이게 음. 이걸 한꺼번에 뭐 쫙 다 해가지고 해탈로 딱 간다라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어떤 모자란 대로 내 앞에 문제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그 자리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실용적인 방법론처럼 느껴지는데, 네. 강경구님 아까 질문이랑 연관해서 제가 이해한 게 근접한지 맞는지 한번 질문 드리고 그래요. 싶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런 문제들이 우리 강경훈님이 네. 채팅창으로만 해가지고는 온전하지 않는 거지. 대화를 해야 되거든. 왜 그러냐면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떤 의도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거든요. 이게 뭔 이야기냐면 질문을 할 때 까르마가 있고 본능적 있는 것이 있다 할 때 그것이 자성이 따로 있다라는 그러한 의도를 갖고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어, 공종이란 데서는 그런 자성 없다라고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이제 그 본성 자리에서 묻고 있으면 팔정도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결과가 따로 없고 과정 자체가 결과다라고 대답도 해요. 그러니까 이 문답이라는 것이 문자로만 안 되는 것이 그 사람이 말할 때 그 의도를 바탕으로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화할 때는 그 의도와 현상을 같이 보고 대화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강경우님은 이제 그 정도의 견해는 단지 벗어났다고 생각을 해서 이 성경적인 본성에 대한 답변을 한 거예요. 근데 똑같은 질문을 초보자가 했다고 한다면은 이제 저는 있다 없다라는 그 문제에서 벗어나는 답변을 하는 것이 또 적절해요. 음. 우리 강경훈님 눈빛을 보고 여행보사님이 또 대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빛 잘 봐봐요.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대변 네, 그냥 제가 아까 그 질문을 듣고 제 나름대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서 팔정도 내용을 듣다 보니까 이게 어떤 선생님 답변해 주신 게 이런 과정, 그러니까 어떤 해탈이라는 어떤 도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 과정에 있는 거고, 그리고 그 과정에 되게 세세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어떤 실용적인 느낌으로 다가왔거든요, 이 팔정도가.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정확할까라고 이제 확인을 받고 싶어서. 네. 그래요. 자, 또 거기 제가 또 이야기할게요. 네.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맞고 틀리고는 상황에 맞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절제반에서 돈오 점수라는 말이 있어요. 돈오 점수. 근데 그 두 가지를 써요. 한 예는 어떤 거냐면은 단발 깨닫고 점차 닦아간다라고 할 때 돈오 점수 써요. 근데 한쪽에서는 단발 깨닫고 그 과정 자체가 열반이라고 전제를 하고 돈오 점수를 쓰기도 해. 그 애가 규봉 종밀선사라는 분은 돈오 점수를 갖다가 이렇게 밑에서 올라가는, 닦아가는, 그리고 보조진일국사는 과정 자체가 열반이라는 전제를 두고 돈오 점수를 써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어떤 게 맞냐가 아니고 어떤 대상에게 언어라는 것은 누구에 전달하는 게 언어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돈오 점수도 상황에 따라서 말이 달라진다고요. 그게 그 비트겐슈타인이 그 메타 언어와 일상 언어를 이야기하잖아요. 메타 언어라는 것은 뭐 사과라면 사과의 사전적인 의미가 메타 언어겠죠. 근데 일상 언어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누구에게 어떤 의도를 내서 해결을 될 것인가를 보고 말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게 일상 언어예요. 예? 메타 언어로 본다라면은 돈으로 점수 그런 것이고, 일상 언어로 본다, 이게 항상 이 언어라고 하고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대상과 관계에서 열반으로 가는 쪽으로 가면 그 진실이라고. 근데 이 공부를 하면서 어떤 걸 판에 박아서 맞고 틀림을 요구한다라면은 이 공부를 하지 못한, 이게 그건 존재에 대한 통찰이 아직 안 된 상태라고. 존재라는 것은 범주와 상황과 근경식을 그 조건 합해서 되어진 게 존재고, 거기에서 옳고 그름이 있는 거라고. 딱 어떤 정해진 것을 원하는 순간 아직 존재에 대한 통찰이 안 됐으니 아직 공부할 아직 그 수준, 이제 자세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존재와 구조와 가치를 제가 항상 강의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보통 지금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시스템만 가지고는 불교를 이해할 수 없어요. 조건생이라는 걸 이해를 달려는데 항상 그러한 정답이 있다고 생각해버리면 불교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리면은 자기 자식에게 대할 때도 하나의 틀로만 해버리면 계속 상처받는다. 칭찬해줘야 될 때가 있고 야단쳐야 될 때가 있거든. 그래야지 그 아이는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진실이겠어요? 아니면 딱 정해진 답으로만 계속 똑같이 대한 게 맞겠어요? 그것이 폭력이라니까. 이게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일상 언어 소리가 있다고. 상황에 맞는. 그래서 돈오 점수, 돈오 돈수도 상황에 따라서 말이 틀려지는 거라고. 그게 애매한 게 아니고 그게 정확한 거라고.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스님, 거의 안 나가신 거 보니까 좀 더 합시다. 스님, 말씀하세요. 저는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팔정도를 이제 다르게 보면서 되게 답답함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기존에 정리해서 말해지던 팔정도에 대해서요. 근데 스님, 저기 정명에 대한 스님이 말씀해 주시는 방법으로는 좀 훨씬 더 명쾌해지는 것 같아요. 팔정도가. 우리 이면희 보살님이 계속 저를 날카롭게 공격하다가 오늘 칭찬을 하니까 너무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너무너무 기뻐요. 자, 근데 안영호 보살님, 뭐 좀 이제 조금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하시고 오늘 저기 강의를 끝내기로 합시다. 아니요, 없습니다. 이면희 보살님이 저희 생각을 말해주고 대변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이제 지금 대구에 와서 이제 항상 뭐 했던 시스템이 아니고 또 새로운 시스템이 컴퓨터 시스템. 예, 그래서 또 이렇게 하고 이제 막 화면이 커졌다 작아졌다 이제 그러니까 제가 그런 외적인 환경에 영향을 전혀 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조건 속에서도 여러분과 소통하려고 좀 노력을 한 건데, 이제 그런 이제 외적인 좀 문제들이 저를 조금 이제 들뜨게 좀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판서 같은 것도 좀 다 이렇게 못했지만 이제 사진 찍어 보내드릴 것이고, 이제 그렇지만 제 목적은 이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 진리 쪽으로 가까이 갔으면 좋겠다는 그 한 마음 가지고 조급하게 접근을 했는데 이면희 보살님한테 그 칭찬을 받고 보니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 죽비 칩시다. 거기 다음 시간에는 난 어떻게 살 것인가의 툴을 하는데 현대 심리학, 정서치료, 인지치료, 행동치료 그 부분을 이야기할 거니까 또 같이 또 사유하도록 합시다. 자, 스님께 1배 드리겠습니다. 삼복겐 3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